그 교란된 대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살찌고 있다면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운동도 잘 못하고 식생활도 불규칙해지면서 살찌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요, 추석 연휴부터 한글날 연휴까지 휴일이 아주 많아서요, 에라 이왕 버린 몸 일단 한글날까지는 먹고 보자, 이렇게 다이어트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살찌는 몸이 되고 있음을 스스로 느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이 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입니다. 매일 체중을 재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체중이 늘고 몸이 무거워지고 있다면, 또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체지방량이 점점 늘고 있다면, 벌써 우리의 몸은요, 대사에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요, 복부의 비만과 함께 혈압과 혈당,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높고 또 HDL 콜레스테롤이 저하되어 있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의 문제는요, 인슐린 저항성, 내장 비만, 그리고 성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등의 교란 등 많은 대사의 문제가 작용을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에 장애를 일으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비만이고요. 비만은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사의 문제가 바로 비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점점 살이 찌는 게 느껴지신다면 내 몸에 대사의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 교란된 대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살찌고 있다면, 내 몸의 신진대사의 문제가 느껴지고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실천해 주시면서 다이어트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몸이 살찌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요, 우리 몸을 정상화 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상화 시켜준다는 것은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식습관을 갖게 되고요, 이런 식습관, 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제 궤도를 찾아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14대10, 16대8 이런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이 있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헐적 단식은 반드시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있어야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12시간 이상의 공복에 성공하셨다면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증가를 시켜볼 수 있겠어요. 우리 몸에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살이 점점 찌고 있다면요, 반드시 공복 시간을 12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제일 먼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당 독소 해독이에요. 당 독소는요,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요,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다이어트가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노화와 비만,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래서 당 독소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당 독소가 없는 음식을 적극적으로 찾아 드시고,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을 조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외식하실 때 당 독소가 없는 음식 위주로 드셔야 돼요. 당 독소는요, 아미노산과 당이 만나서 만드는 최종 당화 산물이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직화구이, 달고나 갈색 나는 음료수들이요, 튀기고 볶은 음식들, 이런 음식들에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 독소가 적은 음식에는요, 삶거나 데치고 무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 독소가 없는 음식을 적극적으로 찾아 드셔야 돼요. 점점점 살이 찌고 있는데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을 계속 드시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살찌는 것은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 독소가 없는 음식을 찾아 드시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식후 걷기예요.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비만하고 연관된 문제를 따져보자면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당을 올리게 하고, 그 당이 올리게 되면 인슐린이 나와서 그것을 우리 몸에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당과 인슐린의 작동 기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만이 되고 대사에 장애가 생기면 자꾸만 우리 몸에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요, 식후 혈당이 올라갈 때 식후에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식후에 걷기 운동은 제가 정말로 많이 추천드린 운동이죠. 식후에 걸으시면 배가 아프다는 분 많이 계시죠? 무리하게 걸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식사 직후 바로 걸으시면 좋고요. 어슬렁 천천히 시작하셔서 배가 안 아플 정도의 강도로 천천히 운동하시다가 강도를 점점 올리시면 되고요. 30분 정도 시작하셔서 매일 저녁 1시간 정도까지 이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하시면 제일 좋고요. 저녁 식후에는 꼭 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근력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걷기도 중요하지만요, 근력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점점 줄어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대사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근육에 축적이 돼서 근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적으면 자꾸 지방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이 제일 위험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다이어트에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 푸시업 등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5번째부터는요, 몇 가지 약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르기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아르기닌은요, 우리 몸에 준필수 아미노산으로 실제로 존재를 하지만 좀 더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이것을 외부에서 정맥주사로 맞았을 때, 그리고 영양소로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은요, 기초대사량을 올리고 근육량을 올리고 체지방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다이어트가 잘 안되고 대사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가까운 비만 클리닉에 가셔서 아르기닌에 대해서 상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아르기닌 영양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주사를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정맥주사를 맞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좋은 회사에서 나온 아르기닌, 충분한 함량이 들어있는 아르기닌을 섭취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째는요, 다이어트에 좋은 유산균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유산균은요, 상당히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 계속 발표되는 것들이 장내의 건강이 결국은 다이어트, 그리고 성인병, 대사장애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뚱보균이라고 하죠. 이런 균들을 없애고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효율을 올려주고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유산균들은요, 검색해보시면 많이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가셀이라는 유산균도 있고요, 또 여러 유산균들이 있으니까 그런 유산균들을 적절히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드신다면 우리가 대사장애를 벗어나고 다이어트가 점점 안 될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햇빛에서 합성되는 비타민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비타민 D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요,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햇빛을 많이 쬐고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위치상 햇빛이 충분히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는 행동들, 비타민 D가 많은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드시는 것 중요한데요, 외부에서 비타민 D를 추가적으로 투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까운 병의원에 가시면 비타민 D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적극적으로 맞으시면 좋고요, 또 비타민 D 영양제도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적절히 드신다면 좋고요. 비타민 D를 드실 때는 신장 결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의사 선생님과 약사분들과 상의하셔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타민 D도 일정 정도 부작용이 있어요. 좋다고 아주 많이 드시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D를 너무 과하게 드셔도 안 됩니다. 적절한 농도의 비타민 D, 내 몸에 비타민 D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D를 3개월마다 주사로 놔드리면서 적절한 혈중 농도가 유지되는지 혈액 검사도 꼭 해드리는 편이에요. 자, 오늘은요, 지금 살찌고 있다면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요, 대사질환은요, 비만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헐적 단식,
당, 독소, 해도, 그 다음에 식후의 걷기, 근력운동, 아르기닌, 그 다음에 다이어트 유산균,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신다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